하버드 대학교에서 70년간 724명의 부모와 자녀를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자녀가 60세가 되었을 때 행복하다고 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 그들의 부모가 어렸을 때 해준 것들이 놀랍도록 비슷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싼 교육, 좋은 집, 많은 용돈.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많이 받은 아이들 중 상당수가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고 있었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겪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달랐을까요? 연구진들이 찾아낸 5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모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평생에 걸쳐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5가지는 지금 당장 오늘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의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결과 상위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이 5가지와 일치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께 가장 아쉬웠던 점을 물어보니 이 5가지가 부족했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즉, 이 5가지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은 아이에게 평생의 행복을 선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 5가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정말 좋은 부모인가? 우리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있는 건가? 지금 이 시간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성인이 된 자녀를 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어린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지금도 아이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은 거창한 교육법이나 복잡한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유명한 육아 전문가의 조언이나 비싼 교육 프로그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들려드릴 5가지 선물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어디서 배울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세상 어디서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은 실제로 제가 만난 부모님들의 경험담입니다. 처음에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작은 변화를 통해 놀라운 결과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들이 작은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선물은 공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힘들어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며 조언을 쏟아냅니다. 또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격려 아닌 격려를 하기도 하죠. 이런 모습이 바로 45세 이미선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선 씨에게는 20살 딸이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인 이 아이는 취업에 대한 불안과 시험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활발하고 밝았던 아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미선 씨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미선 씨는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의기소침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잘만 하는데 왜 너만 그러냐고,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정신 차리라고 말입니다. 요즘 세상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냐고도 했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엄마 나 정말 힘들어라고 말하면 미선 씨는 힘든 건 누구나 마찬가지라며 세상이 다 내 뜻대로 될 것 같냐고 받아쳤습니다. 엄마도 젊었을 때 힘들었지만 이겨냈다면서 내가 너무 나약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선 씨 입장에서는 딸을 위한 조언이라고 생각했지만 딸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결국 딸은 아예 엄마와 대화하는 것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에게 무슨 말을 해봐야 또 혼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선 씨는 딸이 점점 더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모습을 보며 더욱 답답해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딸이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엄마는 내가 힘들다고 하면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혼낸다고 그냥 한 번만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말입니다. 엄마가 해결책을 알려주는 것보다는 그냥 내 마음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미선 씨는 깨달았습니다. 딸이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이었다는 것을요. 자신이 그동안 딸의 마음을 들으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언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은 누군가가 자신의 힘든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했던 것이지 또 다른 부담을 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미선 씨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딸을 대했습니다. 매일 밤 10분씩 딸 방에 가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어서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내가 정말 힘들겠구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속상했을 거라며 딸의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별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을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선 씨는 들으면서도 마음이 아팠지만 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후 딸에게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스스로 학교 상담센터를 찾아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친구들과 만나기 시작했고 학교 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미선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내 마음을 받아주니까 다시 세상과 마주할 용기가 생겼다고 말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미선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조언이 아니라 공감이라는 것을요.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존중과 지지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이의 미래를 미리 계획해 놓습니다. 어떤 고등학교에 가야 하고, 어떤 대학에 가야 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계획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이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52세 송세아 씨가 바로 그런 부모였습니다. 세아 씨에게는 19살 아들 민호가 있습니다. 세아 씨는 민호의 미래를 아주 철저하게 계획해 두었습니다. 공가대학에 가서 엔지니어가 되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아 씨는 민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대에 가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최고라고 자신이 다 알아봤으니까 말을 안 듣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안정적인 직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냐면서 엄마 말이 틀렸던 적이 있냐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호는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창작 활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호의 마음을 세아 씨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디자인을 하고 싶다고 하자 세아 씨는 그런 불안정한 일로 뭘 하겠다는 거냐며 일방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예술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나중에 후회해도 늦다고 말했습니다. 민호가 계속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자 세아 씨는 화를 내며 부모 말을 안 듣는 자식이 어디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민호는 엄마의 강요에 못 이겨 공가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관심이 없는 분야라서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는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과제를 할 때도 마음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성적은 바닥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민호와 부모의 관계가 최악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민호는 엄마에게 원망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어차피 엄마가 정해준 거니까 자신이 뭘 해도 상관없다며 무기력해졌습니다. 세아 씨는 아들이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며 답답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세아 씨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민호의 성적이 너무 나빠서 학교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유급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세아 씨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아 씨는 민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진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디자인을 하고 싶은지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세아 씨는 그동안 아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세아 씨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민호에게 내가 뭘 진짜 좋아하는지 엄마는 궁금하다고, 내 인생이니까 내가 한번 선택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했고 정말 괜찮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민호는 처음엔 두려워했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제 더 이상 엄마 탓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디자인과로 전과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민호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늦게까지 작업실에서 머물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관련 전시회나 워크숍이 있으면 빠짐없이 참여했습니다.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인터넷으로 해외 작품들도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졸업을 앞두고 여러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세아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줬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었다고, 만약 떠밀려서 공대에 갔다면 지금처럼 열심히 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세아 씨는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스스로 선택할 자유라는 것을요. 부모가 대신 결정해주는 것이 안전해 보이지만 그 순간 아이는 자율성과 주인의식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선물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다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둘을 혼동하곤 합니다.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아이를 믿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이가 실수를 하거나 실패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박시은 씨가 바로 그런 부모였습니다. 시은 씨는 25살 딸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딸이 다치지 않기를,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딸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딸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고 할 때마다 시은 씨는 걱정부터 했습니다. 너는 또 실패할 거라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딸이 새로운 직장에 지원하려고 하면 너 같은 스펙으로 거기가 되겠냐고 했고, 창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면 실패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말렸습니다. 시은 씨는 사랑하기 때문에
딸을 실패로부터 보호해 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엄마조차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딸은 도전 자체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엄마도 자신이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뭘 해도 소용없다며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딸은 매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포기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두려워했고 결국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시은 씨는 딸을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딸의 성장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반면 이진희 씨는 달랐습니다. 진희 씨의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흡연이 발각되어 학교에서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학급 담임 선생님이 집에 연락을 주었고 진희 씨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부모들처럼 진희 씨도 처음에는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화도 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진희 씨가 아들에게 한 말은 달랐습니다. 진희 씨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다시 해낼 거라고 믿는다고, 이번 일로 내가 더 성장할 거라고 했습니다. 물론 실망스럽지만 한 번의 실수가 내 전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이번 일에서 뭔가를 배우고 앞으로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엄마를 실망시킨 만큼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가 자신을 믿어준다고 하니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친구들과는 거리를 두고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도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남은 고등학교 생활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아들은 성실했습니다. 고등학교 때의 경험이 오히려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사회인이 되어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사례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믿음을 받은 아이는 실패도 성장의 발판으로 삼지만 불신을 받은 아이는 도전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진희 씨의 아들처럼 부모의 믿음을 받은 아이는 실수를 했을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반면 시은 씨의 딸처럼 불신을 받은 아이는 위축되고 소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이가 완벽할 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가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부모가 보여주는 믿음이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선물은 기회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든 것을 대신 해주려고 합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 모든 어려움을 부모가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요? 김민희 씨는 그런 부모였습니다. 26살 아들에게 모든 걸 해줬습니다. 대학교 등록금은 물론이고 용돈, 심지어 과제까지 도움을 줬습니다. 아들이 레포트를 써야 한다고 하면 자료를 찾아다 주고 아르바이트가 힘들다고 하면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민희 씨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공부만 하면 된다고, 나머지는 엄마가 다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안다면서 자신이 있는 한 아들은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희 씨는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많이 고생했기 때문에 아들만큼은 편하게 살았으면 했습니다. 아들이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엄마 당연히 해주는 거 아니냐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엄마에게 의존했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구해도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었습니다. 상사가 혼내면 참지 못하고 나와버렸고 동료들과 갈등이 생기면 도망쳤습니다. 독립심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미니 씨는 아들을 편하게 해주려다가 오히려 아들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반면 이시연 씨는 달랐습니다. 시연 씨에게도 대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벌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연 씨는 처음에는 말렸습니다.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데 일까지 하면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의지가 굳었습니다. 더 이상 부모에게만 의존하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시연 씨는 고민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아들을 도와줄 수 있었지만 아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시연 씨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들에게 힘들어도 내가 해보라고 엄마는 지켜보고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정말 힘들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무리하지는 말고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해보라고 격려했습니다. 아들은 편의점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까지 일하고 오전에 수업을 들어야 했으니까요. 몸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끝까지 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돈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노동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일하면서 사회생활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졸업 후 아들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남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았고 동료들과의 갈등도 슬기롭게 해결했습니다. 상사들도 아들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금 아들은 성공한 직장인이 되어서 부모에게 늘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때 엄마가 힘들어도 경험하게 해줘서 지금의 자신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때 엄마가 모든 걸 해줬다면 지금처럼 독립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시연 씨는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모든 것을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실패할까봐, 힘들어할까봐 걱정하며 모든 것을 대신 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이는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실패와 어려움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기회를 빼앗으면 아이는 평생 의존적인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물론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부모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당장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지켜보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5번째 선물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선물일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조건부 사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이 좋을 때만, 말을 잘 들을 때만,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할 때만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미자 씨가 바로 그런 부모였습니다. 미자 씨는 28살 아들을 키우면서 늘 조건을 걸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1등을 하면 용돈을 주겠다고 했고, 내가 잘해야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으면 이 정도 성적으로는 우리 아들이라고 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미자 씨는 아들을 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칭찬도 아껴서 했습니다. 너무 칭찬하면 아들이 방심할까봐 걱정했습니다. 대신 항상 더 잘할 수 있다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성적도 좋았고 말도 잘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적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마음속은 늘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하면 엄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까봐 하는 두려움에 살았습니다. 아들은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엄마가 실망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싶어도 엄마가 공부하라고 할까봐 참았습니다.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아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직장에서 성과를 내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쫓겼습니다. 완벽주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인간관계도 어려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을 한 후에도 아들은 아내에게 인정받으려고 무리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미자 씨는 아들을 잘 키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입니다. 반면 최송혜 씨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송혜 씨에게도 비슷한 나이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송혜 씨가 아들을 대하는 방식은 미자 씨와 정반대였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중요한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고 울며 집에 온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엄마에게 혼날까봐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송혜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송혜 씨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내가 잘하든 못하든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고, 성적이 내 전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내가 나쁜 아이가 되는 건 아니라고, 엄마에게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오히려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성과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사랑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 안정감 속에서 아들은 자존감을 키워갔습니다. 송혜 씨는 아들이 잘했을 때도 과도하게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열심히 했구나, 내 노력이 대단하다며 과정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실패했을 때도 그것 때문에 사랑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은 이런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기뻐했지만 교만하지 않았고 실패했을 때는 아쉬워했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아들은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침착하게 대처했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자신에게 자신감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대할 수 있었거든요. 아들은 송혜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자신이 세상과 맞설 힘을 준 것 같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엄마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말입니다. 두 사례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조건부 사랑을 받은 아이는 평생 불안에 시달리지만 무조건적 사랑을 받은 아이는 자신감 있고 안정된 사람으로 자랍니다. 미자 씨의 아들처럼 조건부 사랑을 받은 아이는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내면은 공허합니다.
반면 송혜 씨의 아들처럼 무조건적 사랑을 받은 아이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무조건적 사랑이란 아이가 무엇을 하든 관계없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성적이 좋든 나쁘든 말을 잘 듣든 안 듣든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행동은 바꿀 수 있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그냥 두고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는 분명히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아이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행동은 싫어해도 아이 자체는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제 이 5가지 선물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서적 공감을 위해서는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중간에 끼어들어서 조언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힘들겠구나, 속상했겠구나 하는 식으로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에 대한 존중을 위해서는 부모의 불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이가 실패할까봐,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걱정되겠지만 그것도 아이가 배워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도와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정보는 제공하되 최종 결정은 아이가 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이가 실수했을 때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럴 줄 알았다고 하거나 내가 원래 그렇다고 하는 대신 이번 실수에서 뭔가를 배울 거라고 다음에는 더 잘할 거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의 가능성을 믿는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부모가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당장 도와주고 싶겠지만 아이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물론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는 개입해야 하지만 평상시에는 아이가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이의 행동과 존재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행동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 행동만 지적하고 아이 자체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너는 엄마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자주 말해주어야 합니다. 이 5가지 선물은 하루아침에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부모도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감정이 앞서서 예전 방식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면 분명히 아이와의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했을 때는 아이에게 솔직하게 사과하면 됩니다. 엄마 아빠도 배워가는 중이라고 더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 됩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이 아이에게는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5가지 선물은 아이의 나이와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청소년에게도 심지어 이미 성인이 된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5가지 선물은 부모 자신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주고 존중해주는 과정에서 부모 자신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의 관계가 좋아지면 부모의 마음도 편해집니다. 걱정과 불안이 줄어들고 대신 기쁨과 보람이 늘어납니다. 지금 이 글을 들으시는 모든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아이를 걱정하고
더 나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큰 사랑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노력하는 부모는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비싼 물건이나 좋은 교육이 아닙니다. 바로 부모의 진심 어린 사랑과 믿음입니다. 정서적 공감, 선택 존중, 믿음, 기회,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 이 5가지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인 우리도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아이가 다 커서 돌아봤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모든 부모님들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더 나은 부모가 되어 아이들에게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을 해두시면 더 좋은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